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챕터 4 지난 시간에 이제 행렬의 기본적인 거랑 이제 뭐 이것저것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상에 이제 뭐 어떤 벡터가 있어요. 요거를 다른 좌표계로 변환을 할 건데 요 벡터를 이제 v라고 하면은 이 벡터 v에다가 뭐 요거는 예를 들어서 v1, v2, 2차원으로 합시다. 2차원 간단하게 2차원 상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어떤 행렬 m을 곱할 거예요. v1, v2 그리고 행렬이 m11, m12, m2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어떤 벡터가 있을 텐데 이거를 v'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 행렬 m의 첫 번째 행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좌표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변환된 좌표계의 기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두 번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기존 좌표계에 있는 요 x축이 요 새로운 x축으로 이동을 하고 기존 좌표계에 있는 y축이 새로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고 j에다가 m 이거를 곱하면은 요 새로운 요게 나오니까 11, m12 그리고 요게 m21, m22 i가 요 x축이고 원래 x축 j가 원래 y축 여기다 m을 곱한 게 요거죠. 요 행렬의 첫 번째 행 요게 새로운 좌표계 x축이 되는 거고 요게 새로운 좌표계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축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v라는 벡터가 요 i하고 j의 선형 결합을 나타내는 거죠. 요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임의의 벡터 뭐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것도 이제 변화를 하면은 새로운 좌표계에 존재하는 요 축이 아니라 요 축에 대한 좌표계로 이게 좌표값이 나오는 거겠죠? 오늘부터는 챕터 5 갑시다. 그래서 이제 행렬과 선형 변환들. 그래서 챕터 4에서는 행렬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이번 챕터는 이런 3차원 공간상에서의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요. 3차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선형 변환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인 정의를 제시를 할 거고 5.1에서 5.5까지 지난 챕터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행렬을 이제 찾을 거예요. 유도를 할 건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이제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환들이 뭐냐면은 회전, 크기 조절 요게 정사형이었죠. 정사형, 안사, 그리고 이제 전단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환하는 기본적인 행렬들을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변환에 대해서 예제랑 방정식들이 주어질 거예요. 2차원, 3차원 이런 기저 벡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변환에 의해서 이런 변환된 행렬에 이제 1행, 2행, 3행 이렇게 있는 게 변환된 좌표계의 기저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기저 벡터들을 이 행렬의 행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섹션 5.6이랑 5.7인데 좀 더 일반적인 이제 변환의 원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5.6에서는 원시적인 변환 행렬을 고분해서 더 복잡한 변환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5.7에서는 변환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뭐 선형 변환, 앞힘 변환, 가역 변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각도를 보존하는 변환, 뭐 수직 변환, 강체 변환. 그래서 리지드 바디 하면 이제 어떤 물체가 도는데 딱딱한 물체가 도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할 게 회전이에요. 회전. 그래서 이제 이미 몇 가지 예제를 지난 챕터에서 봤고요. 로테이션 인 2D. 그래서 2차원에서의 회전,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를 배울 거고요.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주로 이제 세타를 쓰고요. 각도 세타. 이게 뭐냐면은 회전하는 양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이면 양의 회전, 시계 방향이면 음의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5.1이 P하고 Q라는 기저 벡터가 원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기저 벡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기저 벡터 하나가 있죠. 요게 X축을 나타내는 기저 벡터고 요게 Y축을 나타내는 기저 벡터인데 요거를 요렇게 지금 나와 있죠. 요렇게 세타도만큼 돌릴 거예요. 요렇게 세타만큼 돌렸을 때 이제 요 새로운 벡터 요 돌아간 벡터의 좌표값은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길이가 1이면 요거 길이 1이고 각도 여기 세타일 때 여기 삼각형이 있으면은 요 x 좌표값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 y 좌표값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요 새로운 벡터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기존의 기저 벡터 요거는 변환된 기저 벡터가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기존의 기저 벡터가 있어요. 기존의 기저 벡터 요거를 이제 요렇게 떨구면은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요 길이가 1이고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이제 밑변이 뭐냐면은 코사인이죠. 밑변이 코사인인데 요 좌표계 상에서는 얘가 y 좌표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는 요 이제 마주보는 요게 밑변이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서 있는 변인데 요거의 값 자체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인데 이 좌표계상에서는 요게 음의 방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사인 세타로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좌표값을 가지고 요거는 역시 변환된 기저 벡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r 세타라고 쓰죠. 이제 선형 변환을 해주는 요 행렬을 어떻게 쓸 거냐? r 세타라고 쓰고 요 행렬의 첫 번째 행에는 변환된 기저 벡터인데 이제 x축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변환된 기저 벡터 요걸 써주면 되죠. p 프라임.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거 q 프라임. 그래서 p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요걸 q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이 뭐냐면은 적어도 이 책에서의 가정이에요. 가정. 좌표계 고정. 좌표계는 고정이 되어 있고 물체가 이동하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회전 행렬하면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봤었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X축을 세타만큼 돌린 거고 이게 Y축을 세타만큼 돌린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P 벡터에다가 이제 R 세타 하면은 계산해보면은 그러니까 1, 0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회전 행렬 그래서 이제 이거 해보면은 코사인 세타 결과값은 요게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면은 아까 요거였죠. P 프라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Q 벡터에다가 이제 회전 변환을 해주면은 Q 벡터는 0,1이었죠. Y축 여기다가 다시 회전 변환을 해주면은 0,1 마이너스 사인 세타 0,1 코사인 세타 Q 프라임 P에다가 회전 변환을 가하면은 이렇게 Q에다가 회전 변환을 가하면은 Q 프라임 나오고 요 매트리스를 만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기저 벡터를 돌리면은 요게 되고 좌표는 이거고 이 기저 벡터를 돌리면은 요 기저 벡터가 되고 이 기저 벡터를 행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은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X축을 넣고 Y축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딱 나오고요. 여기에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어가지고 임의의 벡터 어떤 임의의 벡터 이런 게 있다. V라는 임의의 벡터가 있어서 P라는 이제 기저 벡터와 Q라는 기저 벡터의 선형 결합을 나타나겠죠. 그리고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하고 V에다가 이제 회전 변환을 이렇게 가하면은 V1 곱하기 P 곱하기 R 세타 플러스 V2의 Q 곱하기 R 세타가 되고 요거랑 요거 새로운 기저 벡터가 되는 거죠. B 프라임 플러스 V2, Q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좌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3차원 상에서 이제 회전인데 요 회전이라는 게 이제 어떤 한 점 아까 2차원에서는 요게 이제 원점이었죠. 이제 점이 아니라 축을 기준으로 축을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도는 방식을 정의를 해요. 이런 회전축은 반드시 X축, Y축, Z축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여기서는 이제 요 세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일단 다룰 거고요. X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경우, Z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X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X축에 대한 회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X축에 대한 회전 변환 세타는 이런 기저 벡터, 행 벡터들의 이제 모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결과값은 1, 0, 0, 0,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지금 왼손 좌표를 쓰고 있네요.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Z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좌표계를 X축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돌리네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X축은 가만히 있고 X축은 돌지 않죠. X축에 대해서 돌리는 거니까 새로 Y축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새로 Y축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Z축이 이렇게 생기겠죠. 지금 그림이 좀 겹쳐서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요게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 요게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요 Z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리고 이 각도가 세타가 되고 이 각도가 세타가 돼요. 90도는 아니에요. 90도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임의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돌린 거고 지금 3차원 그림을 2차원 사이 그리려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그런데 일단 90도일 필요는 없어요. 요 X축을 나타내는 이제 기저 벡터 그래서 P라는 벡터가 있어요. P라는 벡터는 1, 0, 0 Q라는 벡터 0, 1, 0 R이라는 벡터 0, 0, 1 이렇게 있죠. 기하학적으로 일단 X축에 대해서 돌린다는 거는 X축의
그런 방향,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P'은 그대로 1, 0, 0으로 이렇게 있고요. Y축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눕겠죠. 그래서 원래는 0, 1, 0인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이렇게 좌표가 있을 텐데 요걸 좌표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X값은 0이고 X값은 0이고 Y값이 지금 요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G값 이쪽 방향으로 가리키는 성분이 요거니까 요건 사인이죠. 이렇게 Q'은 X값 0, Y값은 코사인 세타, C값은 사인 세타가 되고요. 지금 기하학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환된 새로운 C축 요거는 일단 X값은 당연히 0이고요. 요게 요 삼각형을 생각을 해야죠. 요 삼각형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 Y좌표라는 거는 요거죠. 요거 Y좌표는 요거예요. 요거는 세타인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값인데 지금 원점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C 좌표 값은 요거죠. 요거 G축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는 요만큼의 길이 삼각형에서는 직각삼각형에서는 요게 코사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R값 기저 벡터는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찾은 3개의 기저 벡터 행벡터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채워주면은 Rx 세타라는 거는 여기 위에 나와있죠. 이렇게 P 프라임, Q 프라임, R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1, 0, 0, 0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Y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겠죠? 요거를 해야 되나 내가? 요 이전 섹션에서는 이제 회전을 할 때 X축이라든지 Y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Z축이라든지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했고 요번에는 임의의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X축, Y축, Z축이 있으면은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들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요게 아니라 임의의 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돌리는 이런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3차원상의 임의의 축에 대해서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 축은 이제 원점을 지나야 돼요. 왜냐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을 아직 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은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 축은 이제 어떤 단위 벡터 n 햇이라는 벡터로 정의될 거예요. 요게 이제 P 벡터였고 요게 Q 벡터, 요게 R 벡터고 이제 요런 애들은 기저 벡터라 불렀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n 햇이라는 벡터를 단위 벡터요 생각을 해서 요 단위 벡터에 대해서 기준으로 돌리는 회전을 시키는 이제 그런 회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회전 행렬 R이라는 행렬을 생각을 할 거고 단순히 각도의 함수뿐만이 아니라 n이라는 벡터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임의의 벡터, 뭐 이런 공간상 이런 벡터가 있겠죠. 이 벡터를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V가 있으면은 이게 V 프라임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이 축을 기준으로 아래 n 햇 세타 이거는 V 프라임이 되는 거고 이제 이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n이라는 벡터에 수직한 어떤 이제 평면을 찾아서 푸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V라는 벡터를 두 성분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n이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이 벡터에 이렇게 수직을 하는 평면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벡터를 두 개 성분으로 나눌 건데 이 하나는 n이라는 벡터에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n이라는 벡터에 수직해요. 임의의 벡터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요게 벡터 V예요. 요거를 요 평면상에 존재하는 평면상에 있는 요 벡터로 나누고 요거를 V 수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축에 혹은 이 벡터에 평행한 이 성분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요거를 V 평행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그래서 이 벡터를 요거랑 요거를 쪼갰죠? V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요거는 V 수직이라는 벡터 더하기 V 평행이라는 벡터 이렇게 나타나고요. 각각의 성분 벡터를 회전 행렬 R에 대해서 돌려줄 거고요. V 평행이라는 벡터는
n에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 전혀 이제 회전을 하지 않는 성분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요 수직한 성분에서 요 새로운 벡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v라는 벡터를 요 n이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요. 이렇게 회전이 된 거예요. 요 평면상에서의 성분 벡터가 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요게 이렇게 회전이 된 거죠. 반면에 요거는 전혀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 v 프라임 이라는 벡터를 얻을 건데, 수직한 벡터 v 프라임 이게 되고, 플러스 반면에 평행한 성분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게 원래 프라임이지만 프라임 떼버려도 돼요. 요거는 전혀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제 뭐 요게 될 거고요. v 평행이라는 벡터는 요 벡터를 요렇게 투영을 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 축으로 요렇게 투영을 해서 나타나는 요거고,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파란 v 평행은 v라는 벡터에다가 요 n이라는 벡터를 내적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파란색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라는 게 방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정의하는 벡터가 요 n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요 v라는 벡터가 v 수직 더하기 v 평행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했어요. 그 말은 v 수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v 원래 벡터 빼기 v 요거를 뭐 좀 바꿔서 쓰면은 빼기 요거에 n 이런 식으로 요거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벡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요 원래 v라는 벡터를 요 평면 위에 이렇게 투영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죠. w라는 벡터를 정의를 할 거예요. w라는 벡터는 이 벡터랑 이 벡터의 수직하고 길이는 v 수직만큼 요만큼을 가지는 거죠. v 수직을 90도만큼 돌리는데 n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만큼 돌린다. 이렇게 하는 어떤 벡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w라는 벡터를 정의를 할 거고, w라는 벡터는 n 크로스 수직 벡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w랑 이제 v 수직이라는 벡터가 이제 서로 수직이죠. 수직이라는 말은 얘네가 어떤 좌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벡터를 이제 x축이라 보고, 우리가 방금 만든 이 w라는 벡터를 이제 y축이라 보고, 수직 프라임이라는 이 새로운 이제 회전했을 때 생긴 새로운 벡터를 평면상에서 각도 세타만큼 이렇게 돌린다 라는 거죠. 수직 프라임이라는 벡터는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수직이라는 벡터 여기 있죠. v 수직 이게 있고, w라는 벡터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n이라는 이제 뭐 축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세타만큼 돌리는 거고, 그리고 v 요거 프라임이라는 거는 사인 세타 원래 벡터 플러스 사인 세타의 w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렇게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 알아야 될 게 요 처음 거랑 요 두 번째 거, 아니면 이제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고, 일단 요 첫 번째 줄 요거 알고, 두 번째 줄 요거 알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갖다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억할 만한 게 이제 딱 요거죠. 요것만 기억을 하고,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요거랑 요거 가져서 넣은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v 프라임이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